안녕하세요 여러분, EV스쿨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좀 드릴 말씀은요, 여러분들 제가 반도체나 전기차의 그 위험성,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계속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가 좀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뉴스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일본이 사실 우리나라한테 그 반도체,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 장비를 우리나라한테 본격적으로 주면서 일본이 반도체를 많이 하지 않고, 그리고 거의 의존을 해왔던 추세였는데, 그나마 우리한테는 좀 다행이었던 게, 일본은 굉장히 기초과학 베이스가 탄탄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반도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어떤 의문 같은 것도 들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TSMC랑 대만의 TSMC와 일본이 손을 잡고 일본에다가 공장을 세운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글로벌 공급망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게 그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뭐냐면은 일본이 엔저 기조이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본의 지금 엔저 기조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계속 일본이 뭐 위험하다, 뭐 되게 걱정된다, 뭐 글로벌 경기의 위기가 우리한테까지 미칠 것 같다, 응? 우리나라에 일본이 왜 경제 위기가 오지 않겠냐, 일본발 경제 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때인데, 사실은 그런 남의 나라 그런 걸 걱정할 때도 아니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은, 일본은 지금 엔저가 제가 보기에는 의도한 거예요. 국가 부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금리 인상을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일본은 반면에는 이 기회를 살려서 전화위복하자는 속셈이 제가 보기에는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그런 거잖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뭐라고 했죠? 글로벌 경제 위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많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측면, 그리고 물가를 잡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글로벌 패권 전쟁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시키는 글로벌 공급 체인을 완성하고,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 경제 중심 체제로 이 글로벌 공급망을 체계를 뒤바꾸기 위해서 사실 지금의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제가 볼 땐 지금의 엔저 상황을 크게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엔저 상황에서 일본이 바꾸기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금 국가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 인상을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환율의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 낮아져 있는 상황을 계속 방치시키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라고 하죠? 그걸 보고, 아, 일본은 경제가 되게 체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어서 지금 어쩌지 못하는구나, 지금 부채가 일경이래, 이자 1%만 상승해도 난리가 나, 저 나라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우리는 안심해도 돼, 일본보다는 우리는 위기가 안 올 거야, 일본이 먼저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안도하면서 남의 나라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일본은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그거를 노리고, 엔저인 만큼 생산 비용이 저렴해지잖아요. 그쵸? 생산 비용이 저렴해져요. 그리고 일본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과 여러 가지 요건들과 일본의 인건비와 비용들, 그런 거 지정학적 위치나 뭐 기타 부차적인 것들, 그런 것들 다 종합하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 봤을 때, 일본의 인건비 엔저 현상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그 곡선이 수요와 그 공급의 뭐랄까,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 라인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괜히 대만 TSMC가 일본에다 공장을 세우겠어요? 여러분, 공장 어디다 세워요? 예? 공장 보통 어디다 세워요? 인건비나 각종 생산 비용을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다가 그 많은 생산 기지와 각국의 모든 전 세계가 그 세계 공장이라고 중국을 일컬으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서 중국에다가 공장 때려짓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생산 비용을 절감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나라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럼 근데 일본에다가 지금 한다고요. 대만 TSMC가 일본에다가 짓고 미국에다가 짓고 있어요. 뭐예요 그게? 그 왜 그런 거예요? 글로벌 공급 체인이 그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약소국에 의지하지 않고 고부가가치는 공장이 각 부강한 나라에 세워져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부가가치의 산업들 위주로 선진국들이 지금 선점을 하고 껴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에 그걸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지금 반도체 짓고 TSMC가 일본 거기다가 공장 설계하고 이런 거에 미국이 모르겠어요? 다 용인한 거예요. 다 승인하고 다 협의 끝난 거예요. 게임 얘기 다 끝나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뭐예요? 뭐가 다르죠? 당연히 여러분들 인구수는 우리나라 2배의 내수 시장인 거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원화의 가치와 일본의 엔화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거의 일본의 엔화는 중기축통화예요.
뭐 엔저다 금리가 뭐 환율이 쓰레기가 됐니 어쩌니 해도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에요. 여러분들 기축통화국 지위를 세계로부터 인정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세계에 있어서 채권 국가여야 돼요. 전 세계의 자산을 그만큼 본인들의 돈으로 많이 사들이고 그만큼 많은 비중을 전 세계 자산에 자신의 화폐 가치가 융통돼 있어야 기축통화국과 중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본은 그래서 지금 금리가 그렇게 바닥을 쳐도 안전한 이유가 있어요. 왜?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은 부족하면은 달러가 부족하다, 일본의 그 환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미국의 달러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의 무제한이란 말이죠. 중기축통화국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랑은 근본적으로 틀려요. 근데 그런 틀린 나라가 우리보다 먼저 위기가 찾아올 것이고 우리보다 지금 체력이 완전히 약해져 있고 우리가 GDP를 이미 치열했다고 그 일본보다 우월한 민족이야 우리는, 그러면서 일본의 그런 엔저와 그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뭐 약간 그 뒤처지는 그 한국보다 뒤처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면서 되게 즐거워했잖아요. 박장대소 하면서.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일본은 그렇게 의도한 거란 말이에요. 네? 더 많은 큰 도약을 위해서 지금의 엔저와 그 금리 저금리와, 예? 그런 소득 물가가 올라도 그거를 좀 감내하고 있는 게 왜 그런 거겠어요?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지금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엔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예? 일본처럼 그동안 산업화나 그런 거에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생산 비용이 저렴해지고 할 수 있는 폭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체인이나 이런 공급망의 변화에 따라서 미국이 의도한 바처럼 본인의 그 유동성이 풀렸던, 너무 과도하게 달러가 풀렸던 그 유동성을 회수하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패권 전쟁에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엔저를 활용해서 자국에 있는 경쟁력을 새롭게 완전히 퍼즐을 새롭게 짜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 자국의 생산 구조가 제가 볼 때는 많이 바뀔 거예요. 일본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기초과학 분야에만 전념하고 어떤 제조나 산업 분야에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돈이 되는, 속칭 얘기하는 돈이 되는 것에서 멀어져 있었잖아요. 좀 떨어져 있었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에서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아요. 앞으로 제조 산업이나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철강이라든지 각종 우리가 이제 해왔던 그런 제조 분야 기반 산업들이 일본이 많이 하려고 들 거예요. 특히 지금 보세요. 반도체랑, 여러분들 반도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전기차 분야도 아마 조만간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 나올 것 같아요. 왜 예전에 한번 도요타에서 한창 이제 전기차 이제 유행하는 붐이 불었을 때 전고체 배터리 만든다 어쩐다 그랬었다가 지금 뭐 약간 좀 들어가 있잖아요. 잠잠해져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조만간 한번 탁 터질 것 같아요. 그 전고체 배터리에 관해서 미국과 뭐 협업해가지고 뭔가 하나 만들어낼 것 같다. 아니면은 무슨 공장을 만드는 어떤 전고체 배터리 공장을 어디 미국에 짓든 일본에 짓든 미국과 협업해서 뭐 테슬라에서 전속 계약을 체결하든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뭐가 나와도 전기차 분야에서 뭐가 나올 것 같고, 지금 반도체 분야에서 이미 터졌죠. TSMC가 일본에다가 공장 짓는데요. 자, 그건 뭐야? 일본하고 미국 위주로 그 자기들의 반도체 공급에 문제없게 계속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주겠다는 얘기고, 반도체 강국으로 미국과 일본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무역 경제의 중심의 축이 그 축으로 돌아갈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랬어요. 미국이 일본과 전쟁도 했었고, 일본이 뭐 오망만자해서 일본을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 프라자 합의라는 것도 했고,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은 엄청난 고통과 희생,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을 감내해야겠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일본은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이 국익을 지극히 서로의 각자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그 이해관계가 일본과 미국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에는요. 지금 같은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북한과 뭐 이란이라든지 어떤 시대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냉전 시대 이후로 이렇게 국가 간의 분쟁과 갈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서 조직적으로 미국에 대항하자는 움직임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냉전 이후에. 자, 그런 신냉전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거예요. 도래해서 미국이 혼자, 사실은 미국이 이제 북한에 도발할 때마다 우리나라에 전략자산을 보내주고, 뭐 중국과 어떤 트러블 있을 때 전략자산 보내주고, 외교적으로도 뭐 압박을 가해주고 푸시해주고 엄청난 혜택을 해줬잖아요. 근데 미국이, 제가 저번에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보세요. 제가 거기에 미국의 사정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미국이 사실은 녹록치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대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의치가 않아요. 지금 여유가 그만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버거워했었어요. 사실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협업하고 자기들 미국과 3자 협의로 이 쪽에 그 태평양 한반도 이쪽에 평화나 이런 것들 아시아 쪽에 관계에 축으로 담당을 해주기를 바랬던 이유가 일본이 사실은 일본이 어느 정도 그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아시아 국가인 만큼 아시아 쪽 지역을 어떤 역할을 일본의 어떤 한 그런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한 체제의 축으로 일본이 역할을 나눠주려고 했던 거예요. 미국이. 그런데 그 역할을 좀 충분히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일본의 경제적인 체력도 그렇고 중국이 상대적으로 너무 비대해져 있었기도 했고 또 러시아와의 어떤 영토 분쟁도 있고 영토 분쟁 문제도 있고 일본이.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크게 목소리를 못 냈지만 어쨌든 지금이 양분화 됐잖아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양분화돼서 미국이 어쨌든 상대를 해야 될 적들이 다수예요. 그래서 일본과 본격적으로 협력을 구축하고 협업을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글로벌 공급망과 글로벌 생산, 글로벌 자유무역 경제 중심, 미국 중심의 패권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절대적인 우군으로 일본을 선정한 거란 얘기예요. 제 말 뜻 알아들으시겠어요? 일본을 선정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요. 제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미국은 일본을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미국 중심의 패권 체제로 세계의 어떤 그런 구조를 바꿀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지금 일본을 생각하고 있고 그만한 책임과 권한을 일본에 주려 한다는 게 지금 TSMC가 반도체 공장을 일본에 세우려는 것들에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과 같이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본 특히. 지금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까지 가고 전기차 이외에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무기 산업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한 축을 담당할 게 분명해요. 일본이. 그래서 지금은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본은 엔저 뭐 제가 일본에 투자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일본 주변국이 지금 강하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와 착 붙어서 외교를 가든 아니면은 이 나라와 뭐 어중간한 뭐 사이를 하고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반일 감정 일으켜가지고 갈등을 할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예? 그리고 걱정할 나라도 아니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체력이 있고 훨씬 더 해외에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와 협업을 해야 되고 어쨌든 잘 지내야 되고 그 문제는 뭐냐면은 어쨌든 기업끼리의 경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반도체 공장이 바로 앞에 일본의 공장 TSMC가 지어요. 그러면 시장 더 빨리 뺏겨요. 앞으로 내가 보기엔 더 빨리 중국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고 일본의 어떤 경쟁력과 기술력 원마켓에 치이고 해서 삼성의 설 자리가 더더욱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렇게 돼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이 전기차 배터리나 이런 거 빨리 지금 발빠르게 미국에다가 공장 때려 짓고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중국에서 철수하고 미국 측에 붙겠다. 미국 중심의 패권 그 시장에 붙겠다라는 거를 국가가 하지 못하더라도 기업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미국에 어필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만큼 지금 그 어떤 정세, 그 글로벌 정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짜여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 무역 그리고 그 시장 경제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퍼즐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물론 제가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삼성 내부적으로도 많이 움직이고 있겠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인 측면에서는 지금 삼성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국내에 우리가 국뽕을 맞고 지금까지 뭐 국뽕에 취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 줄 알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 지금 세계에서 도태되게 생겼어요. 정말로 도태되게 생겼어요. 특히나 본격적으로 일본과 뭐 TSMC나 반도체 특히 우리 주력 상품들이 도태된다는 게 문제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1, 2위를 다투는 수출 상품들이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 도태된다.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삼성 주식이나 뭐 이런 거 사신 분들은 빨리 정리하시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일단 사태를 한번 돌아가는 걸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달러로 빨리 바꿔두시라. 자산은 최대한 달러로 바꿔두시고 부동산이나 이렇게 묶여있는 자산들은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들 이는 빨리 정리를 하셔서 일단 한 발 물러서서 보시는 그런 어떤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라. 앞으로 재테크를 접근하실 때 일단 우리나라 자산은 빨리 정리를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 자산은 계속 감퇴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오늘이 우리나라의 가치평가가 어떤 것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오늘이 제일 비싼 시기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제도약하고 V자 반등할 시기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한참 오래 걸릴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한 발 떨어져서 지금은 자산을 모두 정리하셔서 철수하셨다가 그 돈을 해외나 어떤 다른 곳에 제가 돈나무를 심어놓으라고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돈나무를 심어두시고 한번 떨어져서 멀찍이 떨어져서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이 지금 미국 중심으로 체제가 바뀌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좋아진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좋은 포지션, 우리가 누렸던 지금까지 누려왔던 포지션을 다른 나라가 뺏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건 미국이 뭐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어쨌든 지금 흐름이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과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상품이 지금 쇠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재테크하실 때 혹시나 지금이 주식이라든지 각종 우리나라의 자산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자신의 자산을 좀 정리하시는 쪽으로 전략을 다시 세우셔라.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여기까지 할게요.